또 정부가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거나 협상, 합의, 협의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있고요. 법률에도 없는 또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협박성 발언들을 보건복지부 제2차관께서 계속하고 있어서 사실 어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요. 일단은 어제 얘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 10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저도 들었고 이제 그걸 속기록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계획에 박차를 가했다고 하는데 근무 여건은 좋아지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생존 여건은 굉장히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전공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너무 급격하게 많은 의대생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우리 안에다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이 동물 특히나 이제 쥐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지금 현재는 행위별수가제라는 것을 통해서 의사가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이제 잘못되어 있지만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다가 이제 의사를 많이 생산해 놓고 한 안에 그 어떤 틀 안에 가둬 놓은 뒤에 그 지불 방식은 행위별 수가로 하지 않고 총액 계약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에 들어와서 일정한 금액, 여기서 이제 월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월급만을 받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젊은 의대생들이 모를 리 없고 저처럼 의료 행정에 대해서 의료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를 리 없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의료 현장에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정책이나 확고한 이 법률 개정이나 이런 걸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정책은 뭐냐 하면 가져왔는데 의사들끼리 돈을 내서 의료사고, 의료 분쟁에 대한 배상을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뒤에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의 개선 이거 바꿔달라고 수십 년을 얘기했는데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자금을 주고 어떻게 공정하지 못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겠다. 특히나 기피과,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흉부외과 같은 과에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 없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게 있다면 겨우 이 중증 외상 환자와 산부인과 환자, 그 다음에 소아과 환자 같은 경우에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강보험 체계, 무너져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사들도 동의를 하고 이것 때문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는, 동의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정책을 내놓고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집단 행동을 하게 되면 강경 대응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뭐 웃긴다고 할까요?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 해달라는 거는 안 해줬죠. 안 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지금 진행하겠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00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감축을 했다고 그래요. 351명을 감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19년간 정체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꾸로 건강보험제도 혹은 의료보험제도가 78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 국민은 88년도에 시작됐고요. 77년, 78년에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이 저수가 체계를 고쳐달라는 건 왜 안 고치고 의대 정원 증원만 올해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정부의 현명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 주장을 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데요. 이게 아까 얘기한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진료비가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다라는 것은 이미 2006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한 거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또 무엇을 내포하느냐? 사실이 아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총액계약제를 통해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총액계약제라는 것은 10명이 나눠 먹든 100명이 나눠 먹든 10인분의 빵을 주고 너희들이 나눠 먹으라 하는 제도가 총액계약제입니다. 이미 대만에서 하고 있고 그 대만 의사들이 아주 죽으려고 합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전공의들 처우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이 의료기관에 다시 되돌아가 달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이 단체로 사직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브리핑 마지막에 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고 국민 앞에서 토론도 가능합니다 얘기를 해놓고 이 뒤에다가 집단 휴진이나 집단 사직이나 집단 연과 같은 것을 도구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면은요. 지금 그 박민수 차관이 언론에 나와서 브리핑을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 특히나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상의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의료적인 환경이 급변을 해서 전쟁 아니면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런 업무 개시 명령을 발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시스템이고 전공의들이 자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화나서 못하겠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하고 하는 사직하는 것 또는 휴가를 가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 업무 개시 명령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 의료법이 헌법 아래에 있거든요.
또 물론 노동법도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헌법이 모든 법률에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의료법도 당연히 헌법 아래에 있고요. 근데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종사자만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정부는 2000년 의사들이 의약분업 문제로 파업 투쟁을 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을 의료법 내부에 해놓은 거죠.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글은 제가 법률 전문가한테 받은 글인데요.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할 때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 90%, 공공의료기관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또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 민간인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보험법을 적용해서 강제지정제를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또는 이걸 이제 돌려서 좀 더 좋은 말로 당연지정제,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당연이나 강제나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외는 아주 특별히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 징수를 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의사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의사들을 또는 의료기관들을 공무원화하면 되는 거고 의료기관을 강제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엉뚱한 법을 들이대면서 의사들을 협박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의료 행위를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시간이 한 5년, 10년 뭐 이렇게 10년, 15년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공의들은 앞으로 30년, 40년, 50년씩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 정상적으로 이 일을 화내지 않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이 자유 직종에서 학생들을 아주 많이 생산을 해서 그 학과 학생들을 과도하게 늘린다, 한순간에 과도하게 늘린다 그러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의 의대생을 더 뽑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오던 사람이에요. 그것마저도 의사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의사들도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양측, 정부 측에도 또 의료계에도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자라면 적정한 규모의 인원을 더 의대 정원을 늘리고 모자라지 않고 그대로라면 의대 정원을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오히려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가지고서 정부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갑자기 2,000명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고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됩니다. 사태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아니 어떻게 고위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간인에 해당하는 의사들에게 고압적이고 또 법에도 맞지 않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정말
지금이 아니라, 지금 뭐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좀 따져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외과 의사인데 저도 수십 년을 이 저수가에 고생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나오면 의료 행정이나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어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제 병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수술을 받으신 분들 아마 이걸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수술은 똥값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부 레이저하고 관리하고 주사 주고, 수술을 잘못하면 욕먹고 소송당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환자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환자가 와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정책 당국자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당신네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의료제도, 바꾸지 않고 눈치를 본 의료제도 때문에 전국에서, 세상에서 인구당 MRI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입원하는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세상에서 진료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혜택일 수도 있지만 왜곡을 만들어 놨다는 걸 제발 좀 인식하세요. 수술로 해결해야 될 것은 외과 의사의 칼로 수술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요. 그걸 못하게 한 게 여러분들이에요. 정책 당국자 여러분들, 의료 수가만 억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그게 정책 당국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에는 대의원회라는 것이 있고요. 대의원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곳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의원회가 정확한 정보, 많은 판단을 하고 이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가 결정한 것은 의대 정원 증원은 한 명도 허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렇기에 집행부든 아니면 의료현안 협의체든 정부와 대정부 협상을 하면서 정확하게 몇 명을 더 증원하면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도 아주 엉뚱한 숫자를, 너무 기가 막힌 숫자를 제안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고, 그동안 잘못된 정책을 바꿔달라는 의사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서 정책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사단체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행정, 정책 또는 대정부 협상을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